어디 브라질 한번 보십시오. 브라질. 룰라 이 정치 검찰들하고 부패 사법 권력이 거기 죄 뒤집으시고 막 끌어내리고 민주주의 후퇴하더니 경제도 확 후퇴해 버렸잖아요. 브라질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고통 겪고 있습니까? 증거도 없이 기소를 했다면서 검찰을 비난하면서 자신을 브라질 룰라 대통령에 빗댄 건데 저희가 준비한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이재명이 룰라를 거론한 이유,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닐까. 이재명 대표 인권 변호사 출신, 룰라 대통령도 금속노조 위원장으로 노동활동을 했던 인물이라는 점 부각했습니다. 그리고 5개 재판 본인 받고 있죠. 선거법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왔고 저 멀리 브라질 대통령, 룰라 대통령은 뇌물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1, 2심에서 징역형이 나왔으나 대법원에서 이게 뒤집히면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2년 대통령 3선에 성공하게 되죠.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는 자꾸 룰라 대통령을 소환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 자신도 피해자임을 강조하고 싶고 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뭐 저런 목적 말고 다른 목적도 있었을까요? 어떤 목적이 있었을까요? 저는 일단 그 사법적 목적하고 네.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네. 두 개가 다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 사법적 목적은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현실의 법정이 2번 더 남았다. 네. 2번 더 남았기 때문에 2심과 3심이 있는데 그 룰라 대통령 같은 경우도 결국 3심에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런 경력이 있어요. 그 경기도지사 선거 때 그때도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가 됐다가 2심에서 한 부분이 벌금 300만 원을 받아서 이게 위험에 빠졌었는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거든요. 맞습니다. 그때 물론 뭐 건손희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이 있긴 하지만은 본인도 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2심, 3심이 남아 있다. 이것을 이제 지지층에게 강조를 하는 것이 사법적 목적이고 네. 정치적 목적은 룰라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결국은 대통령이 됐지 않느냐. 네. 나도 이 위기를 뚫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걸 지지층에게 그 호소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도 또 비교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법 위기가 있어도 이것은 잘못된 기소가 하니까 나중에 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지층에게 이야기하는 두 가지 목적인데 지금 뭐 2개의 그 현실의 법정이 있다고 했지만 네. 사실은 15개의 현실의 법정이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에게는 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3심까지. 3심까지 하면 15개 중에 이제 하나 놓은 거예요. 네. 하나 1심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하나 1심 놓은 거를 저런 식으로 방어를 해서 끝까지 방어를 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앞서 설명 주셨듯이 룰라 대통령이 1, 2심에서는 유죄를 받았고 그 이후에 구속까지도 됐었지만 3심에서 결국에는 무죄를 받았거든요. 이런 룰라 대통령의 일대기,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일대기를 좀 이재명 대표가 뭐 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취지에서 하는 말일까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뭐 룰라 대통령이 1, 2심에서 이제 구속이 되고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래서 대선 자격이 없다라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대법원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확인된 거예요. 정치 검찰하고 사법 권력이 연대해서 이 룰라 대통령을 구속시키는 걸 모의한 정황들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서 그 유죄 판결이 파기된 거고 대선 자격을 피선거권 자격을 받게 돼서 이제 대통령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지금 어려운 시기이고 산 넘어 산이지만 이런 것들을 자신감 있게 이겨보겠다라고 하는 어떤 자신감의 표현이자 어떤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검찰 2년 6개월 동안 수사만 하고 있는 검찰인데 아직도 수사할 게 남아있는 검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 검찰을 비판하는 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5개 재판을 더 받게 되면서 때에 따라서는 주 5일 내내 서울과 수원을 오가면서 법원을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당무의 차질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이 이재명 대표가 어제는 갑자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언급하면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수시로 그 웬만한 회사들 자료를 가지고 심심하면 내사를 한단 말이에요. 배임죄 이런 걸로. 회사 망해버리거든요. 지금 삼성전자가 제가 보기엔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불행한 일 아닙니까? 그 당시엔 최선을 다해서 할 거란 말이에요. 나름. 그런데 너 왜 HBM 투자 안 해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어? 그렇게 안 한 거 배임죄야. 근데 회사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이재용 회장이 1심에서 무죄 받고도 지금 항소당해가지고 재판에 끌려다니고 있잖아요. 그 의사결정이 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추주 입장에서도 경영진의 입장을 고려를 해줘야죠. 재판 끌려다니면서 지금 기업의 의사결정 가능하겠느냐라고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자신에게 대입을 해본다면 본인도 재판 5개나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정광재 대변인님, 예. 본인도 당을 잘 이끌 수 있겠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이거를 다른 사람이 했다면 제가 조금 뭐 일견 들어 먹을 얘기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당시에 이재용 그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 구속 수사했다고 한 사람이 이재명 당시 대표였죠. 성남시장 그때 당시에는 성남시장이었죠. 네. 근데 지금의 상황에 빗대서 자기를 이재용 회장과 빗대고 그럼 결국에는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이재용 회장이 그렇게 재판에 오래 다니면서 삼성그룹의 경쟁력이 굉장히 퇴색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비유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본인도 그러면 지금 이렇게 5개 재판에 끌려다니면서 재판에 신경 쓰다 보면 오히려 민주당의 경쟁력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당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네. 국민께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리는 게 우선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는 소환을 하긴 했지만 주중에 한 3-4번 정도 재판에 끌려다니고 있는 지금 이재명 대표 본인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재용 회장을 소환한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인데 네.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방어에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본인이 투입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송국 본부장님. 일단 그 사법위기가 검찰 단계에서 이제 법원 단계로 다 넘어왔죠. 네. 법원 단계로 넘어왔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도 당 차원의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고 이재명 대표 본인도 이제 직접 나서서 하는 그 상황이 된 건데 네. 일단 여론에 호소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론뿐이 아니고 이제 중도층이나 이쪽에도 지금 본인이 어떤 다가가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네. 최근 들어서 기업인들을 상당히 많이 만나고 있죠. 경제단체장들을 계속 네네. 돌아가면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투세 때문에 좀 이 당내에서 반발이 있고 하니까는 그것을 좀 이제 만회하기 위해서 당내의 그 반발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 상법 개정안 같은 걸로 해서 친기업적인 그러니까는 기업을 옥죄는 그런 법안들을 좀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또 기업인들을 또 달래야 되는 필요성이 있으니까 네. 이제 기업인들을 계속 만나고 이재용 회장에 대해서도 아주 오호적인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목적이 하나 있는 거고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그 해외에 나가서 뭐 비즈니스도 많이 해야 되는데 이재용 회장이 예. 그것을 못하도록 법원에서 자꾸 불러들인다. 그것이 그러면 과연 의사결정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본인의 경우와 비교를 하는 방법으로 어쨌든 지금 보면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본인의 셀프 변호를 하는 방어를 하는 그런 차원인데 어쨌든 좀 역할 분담을 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방어를 하면서도 아주 센 발언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다른 예를 들어서 탄핵 이런 발언도 하지 않는데 네. 일단 당직자들이나 최고위원들은 아주 그 강하게 네. 발언을 하고 그래서 서로 국합, 배드캅 이런 역할을 나눠서 지금 방어 전략을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 변호사님, 그 삼성전자 특히나 재벌 수사 같은 경우는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강하게 좀 반대해오던 입장 아니었습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재벌 수사를 열심히 해라. 재벌의 어떤 그 부당한 경영 형태에 대해서 엄단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입장이었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던 것은 뭐 본인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은 이게 자칫 잘못된 표시를 재개라 아니면 그 민주당 기존에 지지를 했던 분들한테 저는 잘못 전달될 수도 있다고 되는 부분은 뭐냐면 네. 이제까지의 스탠스는 좀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나중에 지금 대권 후보도 굉장히 유력한 후보지 않습니까? 예. 그럼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재용 회장과 같이 아니면 다른 무슨 모 그룹의 어떤 회장과 같이 경영상의 잘못을 저질러도 봐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러게요. 저는 예. 오히려 이런 범법행위를 눈 감아줄 수도 있다. 회사가 잘 살려면 회장 놔줘야지. 사법 처리하면 어떻게 돼? 저는 오히려 조금 이 기존의 어떤 지금 투명해지고 있는 경영, 특히나 이제 오너 리스크에 대해서도 저는 많이 제거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신호를 오히려 경제계에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도 좀 잘못된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용 회장 빗대고 그리고 룰라 브라질 대통령 빗대면서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 스스로 자신의 셀프 방어하고 있다. 뭐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또 하나 논란이 됐던 게 있습니다. 바로 어제 국회 선거법 개정 토론회에서 서면 축사를 보냈는데 그 내용을 두고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서면 축사 중에서 논란이 됐던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
그러면서 지금의 이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 그러니까 선거법을 개정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낸 겁니다. 그랬더니 바로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왔는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해명했냐 하면 이 내용을 어제 직접 쓴 것이 아니라 한참 전인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나오기 직전 전날인 14일에 축사를 작성했다라고 설명을 덧붙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과연 변명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4일에도 김혜경 씨의 선거법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전부터 재판은 진행돼 왔었고 수사도 훨씬 전부터 진행돼 왔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선거법을 개정하자라는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에 동조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지는 좀 궁금한 대목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치에서는 메시지 못지않게 중요한 게 메신저죠. 네. 이 내용 보고 나면 사실 지금 선거법과 관련해서 가장 위험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본인에게 가장 먼저 적용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 내에 절대 의석을 갖고 있으니까 통과시키겠다.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순수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 국민들께서 평가하실까요? 위인설관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사람을 위해서 없는 관직도 만들어내는 걸 위인설관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선거법 개정이야말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위한 위인설법 아니냐 이런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봅니다. 이 해당 메시지가 나올 때는요. 누가 어떤 장소에서 어떤 의도를 갖고 얘기하느냐가 중요한데 네. 지금 선거법에 관련해서 다른 사람이 선거법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일견 들을 만한 대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시점에서 하는 얘기에 대해서 얼마나 국민들이 설득 당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생각한다면 전혀 설득력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본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1심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자마자 지금 선거법 개정 또 너무 선거법이 엄격하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공교롭게도 민주당이 비슷한 시기에 선거법 개정안을 또 발의를 했습니다. 내용을 네. 좀 살펴보면요. 이 지금 선거법 개정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거죠. 피선거권 박탈 기준을 벌금 100만 원 이상에서 벌금 1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하고요. 또 이재명 선거법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온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게 실질적으로 그 사이에 발의가 돼서 본회의까지 통과를 하게 된다면 이 이재명 대표가 당장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다. 지금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다만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이 법안 통과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는 전혀 무관한 조치이다라고 주장을 하고는 있는데 시점상으로 봤을 때 다소 오해의 소지를 살 수 있을 여지는 많은 것 같아요, 이승훈 변호사님. 저는 지금 피선거권 벌금 금액을 증액하는 부분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오얏나무 가지 앞에서 가끔 매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게 좀 이렇게 좀 나쁘게 보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뭐 별로 좋은 것은 아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선거법 개정을 좀 서둘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아니 윤석열 정부 검찰처럼 하면 야당 대표 죽이는 건 그냥 누워서 떡 먹는 거하고 맞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장모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라고 했는데 법원에서 27억을 환수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350억인가요? 사문서 위조하고 행사한 부분, 그리고 명의신탁한 부분, 분명히 피해가 있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패배했다라고 한다면 민주당 정부의 검찰이 압수수색에서 한다라고 한다면 벌금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검찰의 수사 기준이 너무 깊게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살아남을 정치인들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김문기 씨를 아냐 모르냐 가지고 검찰이 기소하고 무죄 판결을 받고 또 검찰이 항소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의 기억까지도 기소하고 처벌한다라고 한다면 그 판단 기준이 너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선거법 개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는 거 여부를 떠나서 민주당에서 434억을 반환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 혼자서 재판하고 나서 민주당이 434억을 반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형사상 보조 참가 문제도 좀 개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선거법 개정을 들고 나오는 것은 본인이 당사자라서 부적절하기도 하지만 네. 지금 선거법이 뭡니까? 오세훈 선거법이에요. 오세훈법은 그때 많은 진통이 있었지만 결국은 정착이 돼 가는 과정입니다. 네. 정착이 돼 가는 과정이고 오세훈법의 핵심이 돈은 묻고 입은 푼다지 않습니까? 돈은 묻고 입은 푼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그 배우자 김혜경 씨는 돈을 묻지도 않았어요. 그 뭐 기부행위 금지니까. 네. 네. 그리고 입은 푼다 부분인데 입은 풀더라도 입을 풀어줬는데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지금 정착돼가는 오세훈 선거법을 개정을 하자고 하는 것은 본인의 아전인수격인 해석일 수밖에 없고 조금 전에 하루 전에 그 1심 선고 나오기 하루 전에 내놨던 메시지라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때도 이미 다 그 기소가 됐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하루 전에 저런 메시지를 냈다면은 1심 선고가 유죄를 넣을 거를 본인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실정법을 본인이 위반했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본인이 실정법을 위반했는데 그 실정법이 잘못됐으니까는 바꾸자. 이렇게 하는 것은 아전인수죠. 알겠습니다. 물론 뭐 요즘 인지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알고 있었다라는 부분을 단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다는 점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